최근에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암 환자는 물론 전 국민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먹고서 말기 폐암을 완치했다는 유튜브 동영상 때문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티펜스라는 폐암 환자의 사례인데요.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동물 구충제를 3개월 복용하자 몸에서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약을 복용한 후 현재까지 암이 재발하지 않고 3년 가까이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고 암 환자들은 암 극복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이 약을 처방해 주지 않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약을 직간접으로 구입하여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되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고독을 먹었더니 암이 완치되었다. 수개월간 물을 끊었더니 암이 없어졌다. 혹은 특별한 물을 먹고 수십 명의 난치병을 완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이러스나 에이즈균으로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완성 단계에 있다는 국내 의학계의 발표가 큰 관심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논란이 되었던 항암 치료제 중 진정한 의미에서 항암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관심을 끌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물 구충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적 같은 효과에 값도 매우 싸고 방법도 간단한 데다가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0건 이상의 완치 사례와 비단 동물 실험이지만 사례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30여 편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검증했다는 국내 논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논란에 기름을 붓는 양상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남정석 교수는 2018년 11월 6일자 미국 암학회 AACR가 발행하는 유명 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김영태 교수팀은 2011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 알벤다졸이라는 사람 구충제에도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추천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제목의 국제 논문에는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서 기전을 밝힌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실입니다. 자, 동물 구충제는 논리와 실험 그리고 다수의 사례, 즉 의학 정보의 3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없을 뿐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의학계는 검증이 안 됐다. 사람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약이 아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먹지도 팔지도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임상시험 없이 허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허가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 당국은 물론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먹지 말라는 말만 하니 의료 당국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 일각에서도 많은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암에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치료 방법이 없는 중환 환자에게만이라도 허용해 두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의료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이 약의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약을 구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이 약은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나 비싼 값에 거래된다는 인터넷 글도 본 일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의료 당국에 대한 원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식약처에서는 의학계에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해주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책 없이 먹지 말라고만 하니 환자들은 이대로 죽으란 말이냐,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기적 같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조 티펜스의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40여 명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 진실인지, 또 모집단이 몇 명이었는지, 실험은 진정 동물 구충제에 대한 실험이 맞는지, 그 결과는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약의 문제점 여부를 신속히 검증할 수만 있다면 혼란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약품의 항암성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의학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인 기전, 즉 결과가 나온 과정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례의 진실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이 없거나 항암 기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큰 부작용 기전이 나타나면 복용하지 말라고 말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전이 분명할 경우 유의미한 통계적 사례와 제한성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진리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동물 구충제 관련 논문에는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 즉 암세포 사멸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의사회나 약사회를 비롯하여 동물 구충제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에 대하여 일체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 전문의는 방송에 출연하여 사람에게는 허가된 제품이 아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가능성도 있다며 모호하게 말을 하여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 환자들은 동물 구충제의 항암 효과 여부를 하루빨리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는 의학계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 구충제의 항암성을 알고 있었다. 다만 특허료 등 돈 때문에 고의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의료 당국의 모호한 태도와 맞물려 의료 당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은 의료 당국의 말보다 조 티펜스의 주장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환자들은 지금 조 티펜스처럼 주치의 몰래 이 약을 구입하여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동물 구충제가 동물의 구충을 위한 목적 이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라면 환자들이 입는 피해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동물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몸에 이로울까 아니면 해로울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동물 구충제의 암세포 삼열 기전이 있는가? 있다면 그 기전이 인체에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게시한 사이트에서 추천한 논문인데요. 게시자가 조 티펜스와 동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라는 사람이 2018년 8월 9일 올린 국제학회 논문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논문 내용입니다. 자, 논문의 서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펜벤다졸은 중간 정도의 미세소관 불안정화제로서 작용하며 다수의 세포 경로를 조절함으로써 암세포 사멸을 유발한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제부터 본문을 들여다보겠는데요. 본문은 70여 페이지 분량의 생소한 유전공학 용어가 다수 등장하고 매우 장황합니다. 논문의 전개 방식 또한 논리적 모순점이 여기저기 보여 혼란스럽고 머리가 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검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논문의 옳고 그름, 즉 논문 저자들이 주장하는 기전에 대한 검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만 드러내어 검증하면 됩니다. 자, 이 논문에서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을 두 번에 걸쳐서 밝혔는데요. 첫 번째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펜벤다졸 화합물은 숙주의 에너지 대사, 특히 탄수화물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포도당 섭취와 ATP 형성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기생충의 죽음을 초래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 화합물은 숙주의 에너지 대사, 특히 탄수화물 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펜벤다졸은 포도당 섭취와 ATP 형성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기생충의 죽음을 초래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체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 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이 ATP, 즉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린 유기화합물이라는 최종 에너지 대사 물질로 바뀝니다. 이를 미토콘드리아에 저장했다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자, 이 과정이 원활해야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 저자들의 주장은 동물 구충제가 첫 번째,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동시에 당을 ATP로 변환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동물 구충제가. 자, 그러면 줄기세포가 더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 결국 선충, 기생충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물 구충제의 구충 기전인데요. 논문 저자들은 이러한 동물 구충제의 기생충 사멸 논리가 암세포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섭취하여 생존하고 증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게 되면 암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미 만들어진 세포는 죽는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선충, 기생충이 고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암세포의 줄기세포도 고사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논문에서 복잡하게 쓴 것을 제가 제 방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자, 동물 구충제로 암세포가 고사하면 암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암에서 자유롭거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논문 저자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상세포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암 치료를 연구할 때에 암세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암세포보다 최소 1000배 이상 큰 정상세포에 대한 정상세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상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는 동물 구충제의 암세포 사멸 기전이 정상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논문에서 동물 구충제가 포도당의 흡수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동시에 ATP 형성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동물 구충제로 인해 당을 ATP라는 에너지 대사 물질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당에서 ATP로 잘 전환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ATP로 전환되지 못하면 세포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즉, 암이 발생합니다. 자, 암 환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해당 장기의 대사 장애가 발생하여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대사 장애를 더욱 촉발시키는 동물 구충제를 처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 특히 세포 분열이 빠른 간세포, 폐세포, 소화기 내피세포, 생식기 세포 등이 서서히 고사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논문에서 동물 구충제가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을 밝힌 것을 제가 정상세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논문에서 두 번째로 다음의 기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물 구충제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기전을 다음과 같이 또 밝히고 있습니다. 펜덴다조레의 노출은 P53 유전자의 활성화 및 미세 소관 역학의 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 헥소키나즈뿐만 아니라 글루트포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동시에 헥소키나제2는 당 분해 효소이며 글루트 수용체와 협력하여 해당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 외에도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아포토시스, 즉 세포의 자살을 말합니다. 아포토시스는 세포의 자살 혹은 자연사를 말합니다.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전을 설명하기 전에 P53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P53 유전자는 세포가 제 멋대로 증식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즉, 세포의 이상 증식을 억제 및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P53 유전자를 항암 유전자라고 부른다라고 나옵니다. 즉, P53 유전자가 잘 작동해야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P53 유전자의 기능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논문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 당 분해 효소인 헥소키나제2와 글루트포 수용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53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 그래서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 P53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하게 되고 발생한 암세포를 사멸하지 못한다고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 새로운 암이 발병하고 기존에 발생한 암세포를 사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논문 저자들은 동물 구충제가 암세포를 사멸한다고 주장하라고 있는데요. 이 기전에서는, 조금 전 기전에서는 그와 상반되게 암세포를 사멸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순된 주장이 나와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는데 모순된 주장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순된 논문이 나온 배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의학 논문에서 많이 인용하는 P53 유전자를 끌어들이면서 나온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P53 유전자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논증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P53 유전자에 대한 이론을 인용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회지마다 그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몇 건 이상 인용해야 논문이 통과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P53에 관련된 논문을 끌어들임으로써 좀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물 구충제를 섭취할 경우 논문 저자들의 설명을 인용하여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암세포 관점에서 보면 동물 구충제는 암세포의 성장 요소인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여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상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 당을 ATP로 분해하지 못해 정상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열이 빠른 간, 폐, 수화기 내피세포, 생식기세포, 두피세포 등의 줄기세포가 빨리 고사한다. 둘째, 동물 구충제를 섭취하면 대사장애, 즉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ATP로 변환하지 못해 암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P53 유전자의 비활성화로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암세포를 사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사장애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제시했던 이 논문의 서문에 나타난 뜻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문에서 동물구충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째, 동물구충제는 미세소관 불안정화제로서 작용한다. 둘째, 동물구충제는 다수의 세포 경로를 조절한다. 그 결과 암세포의 사멸을 유발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미세소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세소관은 동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세포의 골격 유지, 세포의 이동, 세포 내 물질의 이동 등에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물구충제를 섭취하면 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하는 이치를 정상세포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세포의 줄기세포도 고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포 분해율이 빠른 중요한 장기의 줄기세포가 고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포 내 산소와 영양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져 암이 발병합니다. 암이 발병하는 기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의 50%가 가짜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전을 밝히지 않았거나 극히 일부 기전을 밝힌 논문 또한 이 동물구충제의 항암 기전처럼 기전을 바르게 밝힌 논문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실하지 않은 실험일 경우 기전을 밝히지 못하거나 기전을 밝힐 경우 이 동물구충제 기전처럼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런 이유로 기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진실한 실험을 하게 되면 제약사들이 원하는 논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약사와 논문 작성자들이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자의 상당수가 제약사의 연구원이거나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논문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쓴 논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 없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문도 긍정 또는 부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다수 사람은 논문을 검증하거나 비판은커녕 맹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논문 대부분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논문을 제대로 검증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논문 검증은 본질이 아닌 형식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유명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앞을 다투어 논문의 결과만을 인용합니다. 그런 논문을 인용하면 자기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학회지마다 해당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몇 편 이상 인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
자신의 논문과 맞지 않는 논문을 인용해야 합니다. 동물 구충제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논문의 결과를 자기 논문에 인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저명한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비판적 인용이 가능할까요? 비판적으로 인용하면 논문이 통과되기는커녕 해당 학회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인용한 논문과 자신이 실험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실험을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실험 결과가 맞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실험 결과를 사장시키기 아쉬우면 발표는 하되 해석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쓴 6권의 건강 책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증을 위해 많은 논문을 인용했는데요. 모두 비판적 인용 혹은 해당 논문에서 밝히지 못한 기전을 새로이 밝힌 것입니다. 실험은 대부분 특정인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들이 실험한 결과가 이러이러하다고 제시하면 그것이 조작이라고 해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현 실험을 하지 않고 해당 논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논문 작성자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본질적인 내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된 논문 작성자는 대부분 자신보다 앞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학 논문의 문제점과 유전공학의 허구에 대하여는 저희 암 걸을 힘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책 페이지 162 이하 기전이 있어야 한다 부분을 정독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옆으로 샜는데요. 저는 앞서 동물 구충제의 항암 기전이 정상세포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상세포에는 암을 유발하거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기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독자 중에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간 동물 혹은 사람들이 동물 구충제나 사람 구충제를 먹었지만 크게 부작용이 없었고 구충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며 부작용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충 효과와 암 사멸 효과는 복용량과 기간에서 전혀 다릅니다. 구충제는 기껏해야 2~3번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럴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그칩니다. 저도 과거에 구충제를 먹어보았지만 그러한 현상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암 치료용은 기간이 최소 3개월 혹은 그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할 경우 독성이 약하더라도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동물 구충제의 특성은 기존 항암제보다 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항암제는 대부분 한 번만 먹어도 두통, 구토, 근육 경련,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산소 부족 증상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물 구충제처럼 독성이 약할 경우 암세포의 줄기세포가 고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독자들 중에는 이유 불문하고 암세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세포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정상세포가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독성이 약한 항암제는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환자들은 부작용을 눈치채지 못하여 장기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복용할 경우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실제 이 약을 4주 동안 복용한 사람의 부작용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위암, 사기, 간, 리프절 전이이신 아버님이 오늘자로 4주차 복용이 완료되는데요. 어제 오전에 현기증이 잠깐씩 왔다 갔고 오후에는 양팔의 근육에 경련이 와서 약물 부작용 증상인지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 있으시나요? 참고로 첫 주차 복용 시에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었는데 어제는 양팔 경련이 오는지라 약을 줄여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이하는 복용 방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경련 현상이 파나쿠어, 펜벨다졸이죠. 다른 이름이죠. 약물 부작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증상이 펜벨다졸 부작용일까요? 오베론 코리아 작성자 어흥 조수도고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동물 구충제를 복용하면 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환자에서 나타난 현기증, 근육 경련은 전형적인 산소 부족 증상입니다. 산소 부족은 다른 중요한 장기에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제가 앞서 동물 구충제를 정상세포에는 발암 기전이 있다,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혹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그건 이론적이고 그건 이론이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론대로 되는 게 있느냐, 조 티펜스를 비롯하여 40여 명의 치료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저는 조 티펜스의 암이 치료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독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동영상에 나오는 조 티펜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혹은 가정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